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두르는 일상이 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진한 아메리카노 향이 코끝을 스치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제 오랜 친구 소피의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아침 뉴스에서 본 한국 식품 전문 대형 쇼핑몰 자갈치 마켓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제니퍼, 너 델리시티에 새로 생기는 한국 마켓 소식 들었어? 완전 대박이야.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대. 소피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넘쳐났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특별할까? 이 동네에는 한국 마트도 많고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조에서도 한국 식품 쉽게 살 수 있잖아. 제 말에 소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곳은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약 7만 5천 스퀘어피트라는 숫자를 강조했어요. 우리 동네의 작은 한국 마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크기였죠. 한국 음식 중에서는 매운 라면을 특히 좋아하지만 K-팝이나 한국 문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거기 미슐랭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있대. 유현수라는 한국 최초의 미슐랭 셰프래. 개방형 주방으로 요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너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 소피의 열정적인 설명에 조금씩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너무 붐빌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시아마트라고 하면 보통 저렴하지만 약간 허름한 이미지가 있어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죠. 하지만 소피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주말에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말에 가보자.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자 소피는 기쁨에 펄쩍 뛰었어요. 아직은 그 결정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피가 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피는 평소보다 더 들떠 있었어요. 한국 가수의 이름이 크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한국에서 직구했다는 헤어핀을 꽂고 있었죠. 마치 축제에 가는 사람처럼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꾸몄어? 그냥 쇼핑몰 가는 거잖아. 제 말에 소피는 웃으면서 자갈치 마켓은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했죠. 마치 한국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의 열정이 약간은 과장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런 열정이 부러웠어요. 델리시티의 세라몬테 센터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적한 도로인데 오늘은 유독 차가 많았어요. 주차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가득 차 있었고 자갈치 마켓 입구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와, 진짜 사람 엄청 많다. 이거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소피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신나게 줄 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죠. 소피의 사교성은 언제나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며 소피를 따라갔어요.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대부분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줄에 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었습니다. K-팝 팬으로 보이는 10대들부터 중년 부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봐. 오늘 참치 해체 쇼도 한대. 일본식 스시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건데. 소피가 입구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흥분했습니다. 저도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내부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조명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준비됐어? 한국으로 떠나볼까? 소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도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저는 그 공간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7만 5천 스퀘어피트라는 숫자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거대함이 실감났어요.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매장은 탁 트인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와,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네. 소피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가 기대한 반응이었던 모양이에요. 한국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먼저 식료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각종 채소와 과일이 싱싱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색상별로 정리된 모습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건강한 한 끼를 만들지.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나물들을 구경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야채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사리라는 식재료가 흥미로웠습니다. 소피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봄의 산에서 직접 채취해 먹기도 한다고 했어요. 식료품 코너를 지나 정육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부위의 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삼겹살이라고 불리는 돼지고기 부위였습니다. 소피가 말하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 맛있어. 한국에서는 이걸 직접 구워 먹어. 상추에 쌈장 바르고 고기 얹고 마늘 하나 넣고 싸서 한 입에 먹는데 그 맛이란. 소피의 설명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마침 시식 코너에서 삼겹살을 구워주고 있었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고기 한 점을 맛보았는데 그 순간 제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지방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수산물 코너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참치 해체쇼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전문 직원이 커다란 참치를 정교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저 칼 솜씨 봐. 마치 외과 의사 같아. 소피의 감탄에 저도 동의하며 직원의 숙련된 칼 솜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참치 해체쇼가 끝나고 우리는 마켓 안에 위치한 다양한 식당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푸드코트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각 레스토랑은 독특한 컨셉과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난 포고에서 먹고 싶은데. 소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미 대기 명단이 길게 적혀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약 4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우리는 주변 베이커리와 전통주 바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베이커리는 마치 작은 갤러리 같았습니다. 다양한 빵과 케이크가 예술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앙버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피가 말하길 한국에서 유행하는 빵으로 파탕금과 버터의 조합이 독특하지만 맛있다고 했어요. 하나를 사서 나눠 먹었는데 달콤한 파탕금과 고소한 버터의 조화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전통주바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통 술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저는 보통 와인이나 맥주를 즐기는 편인데 막걸리라는 술이 흥미로웠습니다. 약간 탁하고 요구르트 같은 질감의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독특했어요. 이거 맛있네. 도수는 낮은 편이야? 소피는 막걸리가 한국에서 가장 서민적인 술이지만 최근에는 프리미엄 막걸리도 많이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수는 낮지만 마시다 보면 어느새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웃었어요. 드디어 포구 레스토랑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나무와 돌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스토랑 중앙에는 개방형 주방이 있어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저희를 안내한 직원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좌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신발을 벗고 방석에 앉으니 이색적인 경험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먹는 게 진짜 한국식이야.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먹지만 전통 식당이나 집에서는 아직 이렇게 먹는 곳이 많아. 소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고민했어요. 포구의 메뉴는 한식을 재해석한 퓨전 한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반찬과 쌈야채, 밥이 나오는 한식. 반상 차림의 메인으로 해산물이나 고기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었어요. 난 고추장 생선구이 먹을래. 너는? 소피의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숯불 갈비구이를 선택했습니다. 방금 정육 코너에서 본 고기가 떠올라서 한번 제대로 맛보고 싶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색색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등 생소한 음식들이 많았지만 시각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와, 이게 다 반찬이야? 메인 요리도 아직 안 나왔는데? 소피는 웃으며 한국 음식은 여러 반찬을 함께 즐기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반찬들은 맛과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 구성된다고 했어요.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는데 모두 독특한 맛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반찬을 즐겼습니다. 곧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제 앞에 놓인 숯불갈비구이는 진한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반짝이는 육즙과 그릴 자국이 식욕을 돋웠어요. 소피의 고추장 생선구이도 빨간 고추장 소스와 신선한 생선의 조화가 멋져 보였습니다. 이렇게 먹어봐. 상추에 쌈장 약간 바르고 갈비 올리고 마늘이랑 고추 넣고 싸먹어. 소피의 안내대로 쌈을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고기의 풍미,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 양념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건강해 보여. 음식을 먹는 내내 우리는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소피의 고추장 생선구이도 맛보았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고추장 소스와 부드러운 생선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맛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다리가 조금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좌식으로 앉아있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저를 보고 소피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다리 저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렇게 앉는 거 불편해해서 대부분 의자에 앉아 먹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전통 방식이니까 재미로 경험해보는 거지. 소피의 말에 웃으며 동의했지만 일어날 때는 정말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좌석에서의 식사는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저림이 가시자 우리는 다시 마켓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 전시 판매 구역으로 향했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테스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써봐. 한국 마스크팩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특히 이 브랜드는 내가 항상 쓰는 건데 정말 좋아. 소피가 건넨 마스크팩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장이 예쁘고 성분도 자연에서 추출한 것들이 많았어요. 평소 화장품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건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거야. 들어보긴 했지?
이거 정말 피부 탄력에 좋아. 소피의 말에 놀랐습니다. 달팽이 점액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성분이었어요. 하지만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보니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결국 몇 가지 마스크팩과 에센스를 구매했어요. 판매원이 친절하게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1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부 관리에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화장품 코너를 지나 공산품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한국 라면과 과자, 소스 등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히 라면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와, 라면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니.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일부분이었네. 소피는 여러 종류의 라면을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등 다양한 이름의 라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피의 추천으로 저도 몇 가지를 골랐어요. 너 이것도 한번 사봐. 간장게장이야.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소피가 가리킨 것은 포장 용기에 담긴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 익히지 않은 게였습니다. 간장에 절인 꽃게라고 했는데 생소했지만 맛있어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때 옆에 시식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 저기 간장게장 시식도 있네. 꼭 먹어봐. 이거 진짜 대박이야. 소피의 말에 시식 코너로 향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간장게장을 한 조각 집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검은색과 생소한 모양새에 망설여졌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맛에 놀랐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신선한 게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정말 특별했어요. 이거 충격적으로 맛있네. 방금 레스토랑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 소피는 웃으며 그래서 밥도둑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밥이 있었다면 계속 먹게 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결국 통조림 간장게장을 하나 더 바구니에 담았어요. 이제 바구니는 화장품과 라면, 간장게장 등 다양한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갈치 마켓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마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곳은 깨끗하고 넓으며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이탈리아의 고급 식품점 이탈리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 이런 곳이 미국에 있다니 놀랍다. 소피는 제 말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분명 소피는 제가 이곳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다양한 빵과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여기 음료도 정말 맛있어 보여. 한국식 에이드를 꼭 먹어봐야 해. 소피의 권유로 알록달록한 색상의 시원한 음료와 술빵이라는 디저트를 골랐습니다. 술빵 위에는 새하얀 크림과 상큼한 딸기가 올려져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술빵? 정말 술이 들어간 거야? 소피는 웃으며 이름은 술빵이지만 실제로 술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부드러운 빵이라고 했습니다. 음료와 디저트를 들고 마켓 내 휴게 스페이스로 향했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에는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첫 입에 술빵을 맛보았어요. 부드러운 빵 위에 달콤한 크림과 상큼한 딸기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에이드는 예상보다 훨씬 달콤하면서도 시원했고 색다른 과일 향이 느껴졌어요. 이 음료 뭐야? 맛이 정말 특이하네. 소피는 그것이 유자라는 한국 특유의 감귤류 과일로 만든 에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했어요. 디저트와 음료를 즐기며 쇼핑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휴게 스페이스에서 잠시 쉬고 나서 쇼핑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장바구니에는 화장품, 라면, 간장게장,
그리고 몇 가지 간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면서 자갈치 마켓의 전체 모습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보판에서 세라몬테 센터가 과거 대형 백화점인 JC페니가 있던 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쇼핑몰 내 대형 공간을 활용해 한국 문화 체험장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던 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셈이었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마켓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신경을 썼나 봐. 특히 이 장소 선정도 좋은 것 같아.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켓 입구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있다고 했어요. 소피는 당연히 또 오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좋았기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소피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했잖아. 솔직히 정말 좋았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줄 몰랐어. 소피는 제 말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함께 진짜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오늘 경험 후에는 그 제안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참, 간장게장 집에서 먹을 때는 꼭 따뜻한 밥이랑 같이 먹어. 그게 진짜 밥도둑의 참맛을 느끼는 방법이야. 소피의 조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식 코너에서 맛본 간장게장의 맛이 자꾸 생각났어요. 집에 돌아가면 당장 밥을 지어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오전보다 더 많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갈치 마켓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쇼핑백을 싣고 운전석에 오르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을까? 소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갈치 마켓은 한국 문화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 한국에 가면 더 다양하고 깊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갈치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 부산의 유명한 수산물 시장에서 따온 거래. 그곳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활기찬 시장이라고 하더라고. 언젠가 함께 가보자.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따뜻한 감정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불닭볶음면 같이 먹어볼래? 내가 요리할게. 그리고 간장게장도 같이 먹자. 소피에게 제안하자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문화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부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산 화장품도 같이 써보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쇼핑백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K-팝이나 영화, 드라마만 한국 문화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음식과 쇼핑몰 문화까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특별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갈치 마켓에서의 하루는 끝이 났지만 제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호기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니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갈치 마켓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통해 제니퍼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한국 식품과 문화만으로 특화된 대형 쇼핑몰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히 아시아의 한국가 문화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 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쇼핑과 같은 일상 문화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도전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이런 성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갈치 마켓의 사례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쇼핑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